일부에서 섬뜩한 우리나라의 현상 지금 진지전에 당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네. 이게 두고 그러면 앞으로도 뭐 100년, 200년 계속 당해서 결국은 쟤네들 김정은하고 합치는 거 다 두고 보고 중공하고 합치는 것도 다 두고 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까? 네. 이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6개월 동안 감옥 살면서 네. 이미 감옥 안에서 저는 이 감을 잡았어요. 국민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돌아오고 있구나. 감을 여론이. 여론이 돌아오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난 사태 있죠. 윤석열 사태는 이런 것들이 그 현상의 일부죠. 예, 그렇죠. 그것을 저는 이미 감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니까 기도를 저는 빡세게 합니다. 기도를 제가 깊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감각보다는 영적 감각이 앞서니까 항상 먼저 이걸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먼저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된 거예요. 현재 됐으나 저는요 이 세상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이 빠르냐 하면 다음 영상을 내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5년제 중에서 3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1년 9개월 2년 정도 남았을 때 시청 앞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죠. 그 집회가 사실 이 대형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실 저하고 박세식 장로님하고 우파 대형 우파 집회의 이제 시작점이 이명박 대통령 네. 집권 2년 남기고요. 그렇죠. 그때에 이제 저하고 재향군내 회장인 박세직 박세직 회장님하고 이 집회를 제가 주도했습니다. 사실 모으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모았고 그 앞에 뭐 연사하고 하는 것이 재향군내 주대로 이제 했는데 그때에 저는요 벌써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갈 것을 그때 난 이미 알았어요.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인기도 좋고 그 말기도 아니고 2년이나 남았을 텐데 2년 남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갈 줄 알은 거예요. 그 증거를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았어.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뭐라고요? 명예롭고 행복한 퇴임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장로님 퇴임식하는 나는 전국 청교도를 다 드리고 이 상태로 정치하면 퇴임한 날 전국 청교도 300만을 이루고 당신에게 난 계란 던질 거야. 누가 경제사면하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은 대통령 세울 때는 이 나라를 막치는 대한민국 종북주의자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편짓을 철저히 달라고 세운 거야. 제가 이제 강렬한 연설을 이명박 장로에게 내가 왜 이명박 장로라고 부르냐 하면 내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가 책망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명박 장로님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당신을 대통령 세웠냐 이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 나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때 벌써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명박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집행유예 받아가면서까지 대통령 세운 이유는 종북 좌파, 주사파 이것을 척결해 달라고 나는 당신을 대통령 세웠는데 왜 딴짓하고 있냐 이거야. 근데 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자기는 준비하고 있다. 누구 마음대로 당신 그따위라면 반드시 죽어. 이걸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남았을 때 그때 인기 좋았어요. 인기 좋았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연설을 통하여 이명박을 조졌을 때 연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나한테 공격이 심한지
왜 잘하고 있는 이명박을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이게 일반 사람하고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벌써. 그때 뒤돌아보면 그때서부터 종북 좌파 이거 죽이기 해고 그랬으면은 네. 지금 촛불 난동으로 이렇게 뒤집혀지지도 않고 나라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 본인도 이런 깜빵, 가설이 되네. 본인도 깜빵한 거지. 본인도 깜빵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행도 없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넘어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열받은 것은 왜 이명박 장로님에게 저렇게 강하게 내가 했냐면, 아니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뭐 북악산에 올라가서 뭐 아침 이슬을 불렀다.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제압을 해야지. 제압을 하고 논리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체류탄 가지고 애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양복 벗고 네. 와이사스 바람으로 서울대 가야 돼요. 그냥 네. 그냥 예고도 없이 가야 돼. 네. 그래 서울대 그 염령장에서 운동장에서 네. 나하고 직접 토론하면 하자. 그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갔어야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 2% 부족한 것이 다 됐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서 말하고 하는 걸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예, 본인의 정의감만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 니들 아직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 그 딱 함축돼 있어 뭐냐? 지금은 니들 시대가 아니야. 니들은 공부할 시대야. 차후에 너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 공부 다 끝나고 나중에 가서 내가 물러나면 정치해. 이게 박정희 대통령 말이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이 학생들에게는 안 먹힌 거죠. 아. 예. 왜 레닌이 뭐며 칼막스가 뭐며 앙겔스가 뭔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맞짱 토론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네. 그러면 김문수도 잡혔을 것이고. 예? 그 당시에. 예. 네. 김문수는 네. 그 당시에 한참 그렇죠. 좌빨 운동 열심히 예, 했던 분인데. 그 뭐 다 여기 뭐 박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동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걸 체류탄만 가지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지도자가 누가 나설지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나설지 홍준표가 나설지 모르지만은 앞에 대통령들이 한 그 2% 부족한 거 네. 이걸 잘 좀 한번 참고를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언제든지 난 국민과 대화하겠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야말로 퇴근 시간 끝나면 자기는 강원 광장에 나와서 노상에서 국민들하고 토론하겠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처음에 좋은 말 했습니까? 실천 안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예. 취임사를 놓고 보면요. 네.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취임사대로만 했으면 네, 네, 맞아요. 하나도 안 하고 마지막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네.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거짓말로 한 거죠. 어제 그저께 제가 또 제가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보기관 안에서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4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감사원이 있고 또 국정원이 있고 기무사 있고 검찰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안에서도 아직도 우파들이 좀 있어요. 없는 게 있죠. 아니라 예.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저한테 제가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아주 그 급한 정보들을 예.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예, 예. 비밀이죠. 예, 예. 나도 숨겨놔야죠. 예. 사실은. 예. 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서울된 사람들. 예. 이제 전략이 예. 저쪽의 전략이 이제 그 탄로가 나는데 아. 뭐냐면은 쟤들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개헌을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목적지를 가려고 하다가 계속 태클이 걸리니까 예, 윤석열 태클 걸리지 뭐 LH 걸리지 하니까 전략을 바꿔서 예. 내각제 개헌을 먼저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돌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 뭐 김종인 할아버지 있죠. 예. 그다음 뭐 김무성까지 다 이미 설득이 됐다. 그 한 팀이 돼서. 예, 예. 돼서. 근데 물론 자유우파인지도 좀 의심스럽지만 김종인 사단이 예. 그분들이 내각제를 동의를 뭐 본인의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내각제 같으면 말해볼. 네. 원래 개헌론자예요. 네, 김종인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내각제에 대해서 동의 내지는 협상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계속 힘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내각제에 있어야. 아니 그리고 저 사람들 실력으로는 대통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 계속 김무성도 안 권한을 돼. 쥐기 위해서. 예. 또 김종인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각제 개헌하면 한 달이라도 수상이라도 한번 해먹으려고. 그리고 자기 계파가 계파. 계파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래서 속임수에 이제 말려들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저쪽 사람들은 목적지는 다른 거죠. 안 되니까. 네. 연방제 개헌이 안 되니까 일단 내각제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각제 개헌을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광화문 광장 요 시청 앞에처럼 이런 네. 애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홍위병을 동원해서 뭐이 내각제야 내각제 말고 다시 개헌해 해가지고 또 막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다시 가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내각제는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는데 네.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생각은 서로 다르게 이제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파 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내각제를 동의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면 반드시 먹힙니다. 이거는 바로 예. 네,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시급한 상태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3월 달에 있는 대선 우리는 있을 줄 알고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선은 없다는 거죠. 아, 그 전에- 그 전에 그 내각제로 바꾸면은 그렇죠.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쑥싹쑥싹해서 일본처럼 지들끼리 투표해서 수상 하나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웃긴 소리 하지 마. 윤석열 그래 뭐 지지율이 90%라도 괜찮아. 그 전에 끝장 내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가을, 예? 가을 정도 되면은 이 내각제 개헌을 저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요. 예. 3분의 2 국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극약 처방을 내는 그래서 네. 그거를 위해서요. 극약 처방으로 부정선거를 단행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국회 안에 진실을 딱 따리를 트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으로 네.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서 180석을 못 만들어 놓으면은 안 되거든요. 과반 조금 넘어봐야 안 되니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써먹은 것이고. 그렇죠. 다 코로나를 이게 왜 불러드립니까? 쟤네들의 도대체가. 계획이에요. 그래 중국과 양정철이가 왜 중국 가서 협약을 하고 네.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댓글 이제 하는 국민들 보면은 아니, 목사님 다른 건 열심히 하시면서 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장하고 계시는데 주장 계속. 정도가 아니라 그걸 계속 지금도 대법원에 가 있는 그 부정선거 재개표하자 예. 투표함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대법원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뚜껑 하나 열면요 굉장히 비용 비용을 들어가요, 우리가 비용. 다 돼요. 네. 그거 사실요 제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고 계시는 저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 비용을 목사님이 다 된 건데.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네.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투표함을 현장에서 바로 개봉해야 됩니다. 네. 그걸 맞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마침 또 국민의힘 어떤 그 국회의원이 현재 입법을 현장 개표하는 걸. 그게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이게 바보들 네. 4.15 총선 끝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난리칠 때 그때 했으면 법을 4.15 총선은 못 밝혀도 맞아요. 그 법이라도 바꿨으면 이번 선거 투명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코앞에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바보들이야. 시민단체는 네. 이걸 강렬하게 주장해서 네. 만약에 현장 투표 안 하면 우리는 선거 보이콧한다. 선거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해서 투표 딱 끝나는 시간에 네. 그다음에 양당 전체 전체 그저 현장에서 가요.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하는 또 세계에서 또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다른 나라들은 무슨 뭐 IT가 발전 안 해서 불란서 같은 데는 무슨 뭐 컴퓨터가 발전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도 현장 개표를 꼭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법을 이번 선거 전에 못 바꾼다면 지금 사전 투표하잖아요. 사전 투표 봉인지 훼손하면은 아주 강력한 처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한 보관소에 CCTV를 일부러 안 달아놨어요 이놈들이. 네. 반드시 아니 CCTV 지금 골목골목이 다 안 닿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독 거기만 한다는 거야. 우리 집에도 4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건물에도요 복도구 뭐 어디 여기 사방 뭐 범인 하나 들어오면 다 잡는데 왜 사전 투표 그거 하면은 CCTV를 안 달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이 그 4일 5일 묵히는 동안에요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집은요. 예. 일반 그 행정 그쪽 구청 뭐 거기서 일반 도로까지 달아놓은 게 아니고 예.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4개를 우리 집 대문 앞에 또 옆에 내일 달아놔가지고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예. 경찰청장을 지금 고발해놨습니다. 인권 침해. 인권 침해죠 그거. 4대 달아놨다 이게 4대요. 저를. 그렇게 하면서 투표지는 왜 안 달어? 야, 진짜 생각하니까 웃기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겁주려고 달았는지 실제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 기능 작동할 겁니다. 카메라 방향을 네. 우리 교회 그 사찰 지소를 통해서 방향을 살짝 돌려서 네. 바로 파출소에서 뛰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정광훈 목사 누굴 만나나 어딜 가나 일거수일투족을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된 게 아니고 저는 애국운동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예. 30년 됐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6개월 남았을 때 예. 그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 예. 그걸 나보고 목사님 오늘 좀 만나서 저한테 점심 한 끼 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누가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만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니 난 시간 없어 그랬더니 그 위험하죠 그냥 만나면. 예, 시간 없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꼭 나오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갔죠. 나갔더니 4명이 앉아 있는 거야. 예. 4명이 누구냐 하면 저를 감시하는 4대 정보기관의 담당자예요. 국정원, 그 다음에 또 검찰, 경찰, 기무사 이 4명의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보고 밥을 한 끼 사달라는 거예요. 이제 노무현 말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모 호텔에 갔더니 목사님은 우리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목사님이 아침에 집에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감시하는 우리 팀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 4대 정보기관 담당자. 예.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언제 며칠 날 목사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말해볼까 했더니 목사님 집에서 나왔죠. 그때 차 어디로 갔죠. 그 다음 코리아나 호텔 갔죠. 그 다음에 강남 갔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오. 이야 그래서 이 사람 시커매으셨겠네. 무섭다. 무섭네. 그런데 오늘 왜 만나자고 했느냐 네. 그랬더니 그 노무현 정부의 말기입니다. 그 네.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모든 연설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저 프레스센터라든지 네. 뭐 내가 연설하는 거 그걸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가 맡아 어디까지 너가 맡아 해가지고 네. 저를 뭐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 연설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 연설이. 돌아섰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연설이 주로 이제 한국의 근대사 얘기하거든요. 예. 근대사 설명하거든요. 예. 늘 지금도 계속 오.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정광훈은 이건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다. 살려야 되네요. 살려야 되나 해도 자기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야.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짜 보고했다는 거야. 뭐 이거는 이제 이미 뭐 지나간 얘기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예. 그때 정보는 그 당시 정보는요 오후 5시가 되면은 예. 국정원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 감사원 모든 정보가 오후 5시. 예. 오후 5시 되면 일일 정보가 글로 다 모이면 국정원에서 취합해가지고 청와대로 쏘잖아요. 예. 그때 체제가 지금은 그것도 다 무너졌지만 그거 다 무너졌죠. 예. 지금 다 없었죠. 예,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일 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예. 정강훈 뭐 했다 하는데 전부 다 거짓 보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강훈 정신병 비슷한 놈이고 미친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말아도 신경 된다. 쓰다. 이래가지고 저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밥 한 끼 사라는 거야.
오.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노무현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죽는 걸 보고 네. 이거 대통령 된 다음에 나는 절대로 노무현처럼 안 되겠다고 해서 더 몇백 배 강하게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하지 않으려고. 네. 예. 그냥 뭐 지금은 뭐 저에 대해서 뭐 100배 이상 더 네. 이제 감시를 하고 있죠. 저 문재인이가. 그 제가 이제 당해 보니까 네. 아마 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당할 사람도 많고 네.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리자면 네. 제일 먼저 모든 출발은 북한에서부터 출발해요. 북한에서부터 지시가 먼저 떨어져요. 그렇겠죠. 정광훈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요게 이제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방송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나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어디 경찰한테 지시를 해요. 정광훈 구속시켜.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어디로 하면 경찰이 바로 작업 안 하고 시민단체한테 보도해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나를 고소한 뭐 김용민 같은 이런 뭐 평화나무 이런 쪽으로 해서 걔들한테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고발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종로경찰서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내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네.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벌써 조사 결론이 다 났어요. 벌써 경찰들이 그래요. 네. 경찰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나를 조사한 담당자들을 지금 고발해 놨습니다. 네. 지금 소송 들어갔는데 반드시 내가 처벌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발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내 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경찰이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고발시키는 거 이제 이거 드러났어요. 이제 네. 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입니다. 근데 종로에 이제 갔다 나오면 이 벌써 아니 내가 거기서 종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가 5분도 안 됐는데 기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 아, 그 이제 저 토스해 준 거지. 네, 기자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뭐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을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인데. 일부러 꼴등 만들어.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요. 그 질문을 통하여 나를 조질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들을 때, 정강훈은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을 조작했구나. 이걸 그냥 퍼뜨리려고. 예. 그럼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럼 내가 꼴등으로 조작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해서 검찰한테 올려요. 그 검찰한테 또 검찰을 조사해서 이제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의 판사가 이제 정상적 판사는 계속 기각시키니까 저를 불구속 해버리니까 전라도 판사로 바꿔버려요. 저를 구속시킬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2번, 3번은 계속 판사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속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니까 판사를요, 전라도 정읍 출신, 나주 출신으로 싹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구속시키는 거야. 저 구속영장 친 판사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첫째, 도망갈 우려가 있다. 아니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도망을 한기총 대표회장이 어디를 도망가? 야 어딜 도망? 네. 도망을 오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가 불분명하다. 아니 사람이 뭐 구속영장을 칠 때 적당히 해야지. 무슨 주거가 아니 제가 지금 교회 사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사택에 살고 있는데 저는 비참하게 살아요, 솔직히. 그저께도 누가 어떤 지도자 한 분이 왔다가 내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와서 울더라고. 저는 지금도 사택 비참하게 저는 이 신앙이 깊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 사택에서 25년째 살고 있는데 주거가 불분명하다. 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애국 동지들은 잘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경찰이 추적하고 하는 건 모든 것은 첫째 오다는 북한, 그 다음에 청와대, 경찰, 시민단체, 그 다음에 수사기관,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재판부 이런 코스로 간다는 건 아시고 여러분 잘 대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점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강훈 목사께서 이렇게 국민 애국 시민의 멘토로 목숨 걸고 이렇게 투쟁하시고 할 때 우리 국민들도 뭐 힘이 돼서 뭐 이게 딴 겁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나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힘을 뭉쳐야 되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강화문에 나와서 애국운동 하시는 중간 리더들 있죠. 네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세 개 단체를 저는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첫째는 오늘날 이렇게 윤석열이라든지 뭐 LH 공사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동기는 누가 뭐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년 동안 가문강정에 집회한 거 있죠. 예. 바로 그 힘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참석했던 분이 1,100만이거든요. 예.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아, 그럼요. 연인은 말고 예. 한 번이라도 구경 삼아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해 가면서 그것도 저 부산, 뭐 울산, 포항 또 저 여수, 순천, 목표 이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2년 동안 집회 참석할 때에 출발을 새벽 4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 최소한 5만 원 써야 됩니다. 차비 있지 밥은 먹어야지. 버스 타는데 돈 3만 원 내야 됩니다. 차비. 그리고 밥은 그다음 김밥이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강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 10,000원 해야지. 네. 그러니까 5만 원은 최소한 있어야 그 돼요. 5만 원씩 들어가는 집회를 우리가 2년을 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강화문 온 앱에다 가입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앱. 그렇죠. 네. 그 힘을 가지면 지금 벌써 앱이 1,000만 명 넘어야 될 텐데 이제 네. 15만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아. 1,200만 기독교인들이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이 아니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웠고 교회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네, 다 끝나지요. 북한에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헛소리하지 말고, 목사님들까지도 말이야. 정강훈 목사 다 잘하는데, 다 잘하면 끝까지 다 잘한다고 그래야지. 다 잘하는데, 아이 정치 쪽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안 돼. 이런 소리 하거든요. 누가 정치합니까? 그래서 생존의 문제인데, 네. 세 번째는 이제 군번 가진 사람들, 예? 재향군인들. 재향군인데 네. 군번을 왜 가졌습니까 우리가? 나라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가장 펄펄한 나이에 20대 초반에 우리가 저는 36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 이 고생을 왜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군번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사모님들. 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군대 생활한 것이 다 그렇지. 헛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3개 진지, 진지. 군번 가진 진지,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 진지, 그다음에 강화문 진지. 세력. 네. 이분들 중에서 중간 리더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네.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책망하는 거 영상 보여드렸죠. 네. 내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그때 이명박 지지율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때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조졌단 말이에요 이명박을. 왜? 저는 선지자니까. 미리 아니까. 이렇게 해선 당한다. 당한다. 근데 당했잖아 지금. 그때에 강화문에 나왔던 시청 앞에 나왔던 주로 이제 안보 조직 그 중간 리더들이 네. 얼마나 저를 욕했는지 몰라요. 예?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난 박근혜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줄 알고 저는 기도한 사람이니까. 네. 그때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네. 전에 이미 저는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애국단체 총연합회 이제 이상훈 장관이 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박세지 대표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찾아가서 모았어요. 간부들 모아서 박근혜 무너집니다. 회의를 했죠. 그 박근혜를 살려내려면 여기 임원들이 한 5명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책상을 엎어놓고 오세요. 이따위로 정치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준 줄 압니까? 이렇게 하면 박근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박근혜 죽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고엽제 대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반말 써가면서 나이도 나보다 어린 놈이 말이야. 정강훈 네가 뭔데 말이야. 우리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야. 나쁜 짓을 시키냐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 사람 깜빵 가 있습니다. 현재. 야. 보세요 내 말이.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한테도 가서 얘기했고 반드시 박근혜 무너지니까 사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나를 욕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또. 그래서 내가 국민 멘토를 해드릴 테니까 네. 얼마든지 저는 합니다. 네. 네, 희생을 하면 할 테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고 제가 하는 일과 제가 제안하는 말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저한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강훈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역사적인 전적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저 사람 하는 사람이야. 특별히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나면 저 사람 말이 맞겠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네. 해주셔야 내가 뭐 멘토를 해드리든지 말든지 이제 하지. 3개 진지 네. 분들 우선 애플리케이션 앱에 등록하는 것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가은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